뉴스 시간입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교통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에 의존을 한다고 해도요. 그 이전까지는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을 지키는 예방과 방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실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정도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자주 씻고 또 건물 내를 비롯한 대중교통 수단들은 손잡이와 좌석 등을 수시로 소독용 행주와 또 바닥 걸레로 닦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휴대폰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에도 세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좀 닦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세계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선박이라던가 항공기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각 나라로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거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문제죠. 필수악이 됐습니다. 네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다음이 한국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11개국의 현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미 한 차례 쓸고 간 중국의 경우는 87,061건의 확진자 중에 3,136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또 1,149명이 감염된 이탈리아에서는요. 631명이 요사이 숨졌습니다. 네. 또 이란은 8,042명 확진에 291명이 숨졌고 한국은 7,513명 확진에 58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프랑스는 1,784명에 33명이 숨진 데 반해 스위스는 497명 중 3명이 숨져서 10일이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은요. 자칫 대유행 진입을 알린다는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퍼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장비와 관련해서 많은 네.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라던가 드라이브스루가 또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 어떠한 방식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도 부러워하는데요. 차 안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구매하는 그간의 그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또 보행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이제 반목도 있었지만요. 네. 공주시가 시작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 10분 정도 검사와 접수, 발열 체크를 시작으로 검체 채취 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도 할 수 있고 특히 사람 접촉에 의한 교차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보통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드라이브스루는요. 부산을 비롯한 7곳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과 고양시, 세종시, 창원시 등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 보건소 마당 그리고 북구는 화명운동장 주차장 그리고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시 선별 진료소로 운영하고 있고 네. 선별 진료소마다 좀 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국의 드라이브스루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나왔다고요. 어떻게 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드라이브스루도 정체에 갇히면 기능 발휘를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국내 운전자 종합정보 앱인 오일나우가 코로나19 검체 채취 가능한 그런 운영 진료소 중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는 진료소를 선별하는 리스트 지도를 9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의 그 선별 진료소를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검사 차량 수나 또 운영 여부 등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직은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이제 지자체별로 적정 공간에다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개소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명언에 역행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요. 또 철저한 개인 위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네. 드라이브스루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일본에는 드라이브스루를 활용한 장례식장도 있다고요. 네, 몇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다중 이용 시설 내의 그 코로나 19 집단이 가장 그 위험하죠. 취약하고요. 또는 네. 그 지역 감염 환자 확진자와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방명록을 작성하고 또 발열 검사 또 달수인 사용 시설물과 동석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는 접촉도 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례로 구로동 관제센터에 44명의 집단 감염 급증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요, 문상 때 손도 씻고 문상객 간의 대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개인 위생을 당부를 했지만요, 네. 장례 참석을 금한나라도 있습니다. 아하. 이런 현실에서는 일본의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네. 패스트푸드점 이용처럼요, 차에 탄 채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운집에서 비롯되는 강한 전염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이 코로나19 선별 진료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도 드라이브 스루 이용할 때 역시 주의 사항이 있겠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930년대 미국에서 차를 세운 자리에서 간단히 음식을 먹고 떠나는 게 바로 드라이브 스루의 원조인데요. 네. 2015년 1월 국립국어원이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으로 외래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이런 승차 구매점의 상술은요, 이미 오래전 대중문화 속으로 드라이브인을 한 상태고요. 네. 다시 말하면 빵 종류나 커피를 즐기는 미국과 유럽 등의 지역일수록요, 이 시스템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선별 진료소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정확성에 대한 신뢰성 부여보다는 빠르다는 이런 이점만을 부각하는 지자체 경쟁이 일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변종까지 규명해야 하는 그런 일부 지자체의 드라이브스루는 7분 안에 검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칫 그 정확성보다는 속도전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속도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런- 또 네네. 변종도 있고 네. 또 완치됐다가 다시 재발도 하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그런 만큼 이 드라이브 스루의 어떤 단점들은 좀 충분히 보완이 돼서 빠르면서도 보다 정확한 그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짜 뉴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정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